마지막으로 블루보틀 가보신 게 언제세요? 2019년에 국내에 처음 진출했을 때 막 오픈런은 기본이고 한참 대기 시간만 몇 시간씩 걸리던 블루보틀의 열기가 지금은 예전 같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엔 이런 기사도 나왔죠. 블루보틀의 영업이익이 2억 원대로 추락했고 지금은 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자본 잠식 상태다. 뭐 이런 기사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블루보틀은 매출 자체는 계속 증가세입니다. 전국 점포가 17개로 늘어나가지고 그만큼 규모가 커졌으니까 매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계속 늘어나는 매출 규모에 비해서 알맹이는 그렇게 실속이 없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영업이익은 실제로 계속 감소세거든요.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80% 이상이 감소했고요. 자, 그러면은 한때 잘 나가던 블루보틀은 왜 이런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된 걸까요? 국내 카페 시장은 전 세계 5위에 해당할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거대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시장의 잠재력을 믿고 사실 2019년에 블루보틀이 처음 진출한 거죠. 블루보틀은 원래 아시아 1호점으로 해가지고 일본에다 점포를 많이 냈었잖아요. 근데 일본 블루보틀의 가장 많은 고객 중 하나가 우리나라 관광객이었다니까 이거 되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점포를 내도 블루보틀이 잘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2019년에 국내에 정식으로 진출하게 된 거였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도 있었죠. 그다음에 해외에서 진출하는 커피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은 일단 이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커피 소비 방식이 바뀌었다.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는 저가 커피에 대한 소비가 급증했거든요. 기관 커피를 마실 거면은 좀 더 저렴한 커피를 마시자. 그래가지고 저가 커피 시장이 갑자기 이때를 기점으로 팬데믹을 기점으로 막 2배, 3배씩 그런 급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프리미엄 커피를 지향한 브랜드들은 조금 여기에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애매한 브랜드보다 낫긴 하지만은 뭐 확실히 소비가 양극화되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물론 블루보틀 가는 사람이 저가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블루보틀 안 가게 되는 그런 경우는 없죠.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국내에 진출한 해외 커피 브랜드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블루보틀은 프리미엄 카페 브랜드로도 굉장히 인상이 깊게 바뀌었었죠. 지금은 어떤가요? 인텔리전시아도 들어왔죠. 후글랜드 들어왔죠. 뭐 유명 카페들 엄청 많습니다. 특히나 해외 진출한 유명 브랜드 카페들요. 게다가 그런 것들이 커피를 더 잘 못하냐? 잘합니다. 브랜드를 경험하기 최적의 공간이 그런 유명 브랜드 카페들이군요. 해외 유명 브랜드 카페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져서 굳이 블루보틀로 가야 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카페의 퀄리티가 저 이거 여러 번 얘기한 거지만은 굉장히 높습니다. 해외 어지간한 카페에 가도 우리나라 그냥 동네 카페 정도가 되는 곳이 많이 없을 정도예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일 하나 손대기 시작하면 정말 끝장을 보는 경향성인데 그 때문인지 동네 카페 중에서도 정말 어디서 제대로 재우셔가지고 정말 끝장을 보는 그런 카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지방보다는 서울 수도권 쪽이 그런 카페들의 비중이 훨씬 더 많기는 하지만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동네에서 마실 수 있는 커피와 블루보틀을 가서 마시는 커피를 생각하면은 브랜드라는 요소를 제외하고 보면은 그렇게 둘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거예요. 블루보틀은 이제 갔으니까 인증샷도 찍었고 사실 뭐 트렌드로서도 조금 지났죠. 이제는 그렇게까지 화제가 되지 않잖아요. 블루보틀 가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동네 카페를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던 거죠. 나쁘지 않거든요. 굉장히 잘하거든요. 브랜드로서의 선망이 예전 같지 않아졌고 그렇다고 해서 상품의 퀄리티라는 측면이 그렇게 다른 동네 카페들과 비해서 높은 것도 아니고 게다가 대체재는 많은 상황.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블루보틀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크게 낮아지게 되고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매장 수를 늘리면 당연히 매출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더 많은 고객들이 유입되어야만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충분히 많은 수익이 늘어날 수 있죠. 매출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업이익까지 같이 늘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바로 이런 현상 때문인 거죠. 여러 가지 의미로 대체재가 많으니까요. 랄프스 커피, 푸글랜드 특히나 이 두 개 브랜드 같은 경우는 현재 가장 잘 나가는 이슈가 되고 있는 브랜드를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 갔다 와서 인증샷도 많이 찍고 있고요. 사실 브랜드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처음 들었을 때 화제가 되는데요.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화제가 별로 안 돼요. 요새 스타벅스 가서 자기 스타벅스 갔다 왔다고 태그 달아놓고 인증샷 찍는 사람 있나요? 아니요. 블루보틀도 점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블루보틀 같은 경우는 커피가 너무 오래 기다리게 됩니다. 오래 기다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성질이 급한데 빨리빨리 나온 걸 좋아하는데 블루보틀은 다 핸드드립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오래 기다립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드립으로 내린 게 생각보다 정말 노동이 많이 들어갑니다. 진짜 노동 많이 들어가요. 게다가 핸드드립으로 내리는 특성상 파는 양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시간당 판매량에도. 결국 이런 것들이 매출은 늘어날지 몰라도 영업이익률의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극복하려면 훨씬 더 많이 팔아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앞으로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표 자체는 개선될 거예요. 왜냐면은 최근에 블루보틀에서 가격을 인상을 했거든요. 가격이 인상되면은 뭐 물론 당연히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원래는 갔던 사람들도 좀 뭐 소비를 좀 줄일 수는 있겠지만은 대체로 가격 인상으로서 발생한 효과를 보면
보면요, 그게 뭐 가격 인상을 너무 크게 하는 게 아닌 이상해야 가격 인상으로 줄어든 소비자들 수보다도 늘어난 이익의 크기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웬만하면 가격 인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격 인상은 무조건 영업이익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변수가 있죠. 사람들이 점점 더 그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정말 소비가 많이 위축된 것 같긴 합니다. 식음료 쪽, 이제 식당이나 그런 분야 같은 경우는 정말 계속 이제 소비 감소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경기가 어려우니까 평소에 사람들이 내가 일상에서 쓰던 돈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아끼는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던 건데, 그럼 당연히 그런 프리미엄 커피에 대한 소비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이 어딜까요? 프리미엄 커피. 그 중에서도 조금 브랜드 이슈가 조금 하락한 커피? 카페들? 동네 카페야 접근성도 좋고 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좀 마음먹고 가서 쓸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브랜드 카페, 그 중에서도 막 이렇게 굉장히 상권이 되게 좋은 지역에 있는 그런 브랜드 카페라면은 예전에 비해서는 발길이 좀 닿기가 좀 꺼려지는 거죠. 왜냐면 옛날만큼 주머니 사정이 좋지 못하니까 다른 옵션들도 많은데 굳이 그런 데를 갈 필요가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소비자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 자체는 늘지 모르겠는데 이게 또 마이너스가 될 요소도 같이 있다. 하지만 일단 어쨌든 간에 금액을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수익성 개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확실히 해외 유명 브랜드 카페들이 들어오던 시기는요, 호황기였습니다. 정말 호황기 때 유명 브랜드 카페들이 국내에 들어오겠다고 막 의사타진을 하고 이것저것 알아보던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 시대를 넘어서서 경기가 하락기에 위치해 있죠. 이런 상황이 제일 힘들긴 합니다. 원래 호황기에는요, 시장이 막 확대되고 여러 플레이어들이 막 들어와서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제 불경기로 접어들었다, 불황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면 시장의 성장이 멈추고 그 안에서 너무 많이 늘어나버린 경쟁자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생존을 위해 다투다 보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시장이 그 단계에 와 있는 거라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블루버틀이 망한다, 이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요. 뭐 모르죠. 원래 기업이란 게 어떻게 경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정말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말할 뭐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런 거죠. 좋았던 시절은 가고 이제는 힘겨운 시기가 왔다, 어려운 시기가 왔다. 그 와중에 정말 많이 늘어난 브랜드들은 이제 한동안 시련기에 닥칠 거고, 여기서 정말 도전거리,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정말 많을 것이다. 여기서 얼마나 잘 이겨내고 버틸 수 있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그것이 사실 블루보틀에 던져진 숙제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기사가 이제 뭐 하나 나오긴 했습니다.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해외 브랜드라고 해서 모두 다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자영업의 지옥에서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대기업들도 쉽지 않아요. 블루보틀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대응하고 다시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커피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도요. 자, 블루보틀 얘기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